기관들이 집중한 시장을 보시면 유틸리티 업종이 기관들의 매수 강도 1위 업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라면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으로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유틸리티 업종을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수 강도 상위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좀 드문 일이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 남았네요. 발표가. 그죠? 네, 액트지오. 네. 대왕고래. 네, 액트지오 이제 박사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있는데, 네, 하고 나서도 난 논란이 엄청날 것 같아. 계속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쉬는 사이 하필이면 또 우드사이드, 호주에서 우드사이드라는 업체에서는 우리는 허황되다. 경제성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단독 기사로 또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그 부딪히는, 그죠? 그 뉴스와 기자회견은 당연히 기자회견하는 이유는 좋은 내용들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표가 이벤트 데이가 있는데 그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유틸리티 업종의 기관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 의미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온 종목은 당연히 코게스, 한국가스공사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외국에서는 부르는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기관들 중에서도 사모펀드의 수급이 상당히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상한가 갔다가 둘째 날은 윗골이 길게 달았다가 윗골이 길게 단 음봉의 시가를 수요일 날 넘어서는 그러한 양봉, 10%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양봉의 힘은 사모펀드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 나온 김에 한번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실망 매물 나왔다가 바로 사모펀드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커버를 해놨는데, 원래는 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3만 원 밑에서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3만 원 밑에 있다가 순식간에 지금 한 40% 정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회사의 펀더멘탈부터 한번 보시면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나요? 성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나요? 지금 음봉이 연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이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향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고, 다만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저 뉴스에 반응을 한 것은 일단은 주가 위치가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슈가 있어서 40% 올라서 PER이 5.8배까지 올라왔지, 사실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PBR 밴드를 보시면 PBR 밴드도 주가가 순식간에 여기 올라온 거지 원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뉴스와 함께 좀 빈집 상태에서 이벤트 플레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플레이 하시는 것보다는 고수분들이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밸류에이션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업종의 흐름을 보면 기타 유통 업종이 있는데요. 네, 기타 유통 업종인데 여기는 제가 뭐가 편입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우리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쪽으로 유통을 잘 해주고 있는 실리콘2라는 종목이 이 유통업종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리콘2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한가 가고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뛰어올라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 뒤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제가 오늘 나온 아침에 새벽에 나올 리포트들을 쭉 다 한번 보니까
실리콘2가 오늘 처음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온 데가 있더군요. 유안타 증권에서 궁계 1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리콘2 목표 주가 6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글로벌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 이거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증권사에서 이제 뒤늦게 저렇게 또 커버를 하는 거 보면 끝물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4만 원인데 목표 주가 6만 원 됐기 때문에 오늘 저 리포트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실리콘2는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을 계속 4일 연속으로 저 고점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기타 유통 업종이 저기에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이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화학 업종. 지난 우리 현충일 전에 거래일에 아침에 일발 장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유가가 이렇게 70달러 초반으로 떨어지면 원료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한 움직임보다는 이 화학 업종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수급 들으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화학 업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5번째 강도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가 지금 조금 부진한데 테슬라 향으로 부품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보다 최근에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HL 만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HL 만도의 수급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기 기간 매수 강도 상위의 자동차 부품 업종을 들어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L 만도도 오늘 뭐 나온 거를 하나 체크를 좀 해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공부를 좀 한 지 꽤 됐고요. 하이브리드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세방전지,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는 뭐 주가는 뭐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이 HL 만도의 헤드라인 카피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최대 수혜주를 찾았다라는 내용의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움직일 때는 테슬라 향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요것도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좀 찾아냈고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까지 위치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HL 만도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서 성장이 매출액이 좀 멈칫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매출액이 주춤하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몇 가지들의 모멘텀 테슬라 향으로 하는 거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주가가 또 반등한 상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새로운 또 FSD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버전을 좀 나눠줬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자율주행 부품 자회사가 있습니다. HL 클레무브라고 요게 또 테슬라 향으로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분기별 매출액과 분기별 영업이익에서는 특별히 숫자가 위로 팍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죠. 그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모멘텀 측면에서 최악은 지났고 주가는 반응을 좀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특히 기관들의 관심이 유입이 되고 있다. 오래간만에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이 부분이 1분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PER이 6배에서 네, 7배 정도 사이였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겨우 9배 정도까지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회사가 아다스 있잖아요. 아다스 자율주행 관련된 그 부분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여기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요것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가들의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PBR 밴드 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밴드 상단이 장부 기준으로 1.7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최근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1.1배가 여기니까요. 여기까지 한 칸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 위치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이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볼까요? 생명과학하고 제약업종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택을 같이 받았는데 금리가 오늘 ECB가 깜짝 인하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ECB가 먼저 지금 FOMC 감히 FOMC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연준이 안 움직였는데 라가르드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ECB가 금리 인하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용했던 것은 이번엔 금리 인하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다라고 지켜볼 거다. 당분간은 좀 지켜볼 거다.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 어쨌든 지금 ECB가 금리 인하 먼저 시작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오늘 소폭씩 다 높아졌습니다. 6월달, 7월달,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다 페드와치에서는 높아졌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는 금리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당연히 거기에서는 또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알테오젠이 먼저 신고가 뚫었고 오스코텍이 신고가 뚫었고 뭐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등등해서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 고수분들은 제약 바이오의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거기에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AI 쪽 그다음에 미국의 전력이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훈풍 타고 전력기기 빅3 비상이 계속된다라는 건데 근데요 오히려 맞았어. 네, 요즘 제가 지난번에 MSCI 발표되고 난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날이었죠, 그죠? 양봉이 아주 큰 5월 31일 날 동시효과에서 이 대량 거래가 체결이 되었고 편입되면서 지금 거기에서 더 진격하기보다는 약간 거기를 깨고 지금 내려오는 음봉이 지난 수요일 날 7%짜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음봉 하나 만들어진 거는 아직도 21선은 깨지 않고 별로 흐름이 추세가 이탈되는 느낌은 없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은 연속으로 계속 HD 현대일렉트릭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수요일에는 외국인들까지도 여기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신규로 이러한 전력기기 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구간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대부분의 PBR 밴드를 그려보면요. 역사적인 밴드 상단부까지 지금 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좀 현혹이 돼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을 조금 그래도 받아야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저런 뉴스로 인해서 전력기기 쪽에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를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보면 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약간 일회성 요인도 있지만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일본 뭐 주간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주가가 한참 빠졌을 때가 19만 8천 원 정도였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한 25만 원 이상 또는 뭐 20만 원대 후반에 위치했었으면 어떤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5월 말이었어요. 5월 말에 현대모비스 수소 사업 같은 경우를 현대차 쪽으로 이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부 같은 경우에 구조 개편이 공식화가 된 거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분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인 거죠. 아마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주주환원책을 곧 발표하겠죠. 주주환원책 신규 주주가치 재고 방안. 그러면 현대차 주가도 반응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의 진행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뭐 25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진입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주가의 메리트도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의 진행 가능성에 베팅을 할 만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관심에 넣고 시간은 조금 소요될 수 있지만 뭐 실적적 관점에서도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주 기준으로도 기본 한 10% 정도 이상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이렇게 매수를 해봐도 됩니다. 매수를 해봐도 되겠어요. 모처럼 대형주 관심주 좀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전자가 우선은 갭 상승 출발 예정이 있습니다. 7만 8천 원대 정도. 그 다음에 예상 체결 쪽을 보면 철관주들이 우선 강하죠.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게 구멍을 파는 데까지는 연말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과거의 가스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캘 때는 뭐 시추와 관련된 쪽이 강했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건설주가 핵심이에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E&A 엔지니어링이죠. 그 양쪽 같은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시멘트주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건설주도 반응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근데 지금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여느 테마보다는 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내 가능하신 분만 접근이 좀 가능하고 대신에 변동성은 큰데 연말에 캐니까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데이터 쪽이 좋았어요. 어떤 데이터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굴삭기 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바켓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2차 전지 쪽은 GM의 5월 전기차 판매량이 1, 4월 그 데이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고 미국의 중고차 판매 그 부분 데이터도 3.4% 정도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셀 업체들 같은 경우 중에서 크게 안 변한 것도 있죠. 크게 안 변했는데 주가는 빠진 삼성 SDI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도 돼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점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거죠.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때 같은 경우 특히 에코프로 BM은 또 20만 원 이하에서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이번 반등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빈집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크게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럴 때 충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이제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